구워라. 형용할 수 없는 혀와 입과 코와 눈과 모든 오감을 일깨워 흔들어버리는 맛의 혁명. 한 소설가가 홍어의 맛을 설명한 표현이다. 일본의 한 여행정보 사이트에서 수르스트레밍에 이어 냄새나는 음식 세계 2위를 차지한 홍어는 냄새 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기계로 측정했을 때 6230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며, 참고로 하루 종일 신고 다닌 남자의 구두 속 냄새의 수치는 187이었다고 한다. 한 조각으로도 방 전체를 관리 안 되는 공중 화장실 냄새로 채울 정도이며, 씹으면 화장실 냄새가 콧 속을 가득 채우고 사람에 따라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지기도 하기에 홍어는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음식이다. 한편 오감을 일깨우는 홍어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홍어 생각이 나는데, 2012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는 우연히 홍어를 먹어보고 홍어 맛에 중독된 아내가 매 끼니마다 홍어로 밥상을 차리는 바람에 4달 만에 10kg이 빠진 남편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아무튼 홍어는 널쩍이 퍼진 형태 때문에 넓은 홍자를 써서 홍어 또는 붉은 속살을 갖고 있기에 붉은 홍자를 써서 홍어라고 불렸다고 한다. 홍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초기 홍어가 토산 곡물 품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조선 후기의 선비 이익은 홍어와 가오리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가오리는 홍어에 비해 맛이 훨씬 떨어진다 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후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어류학서 자선어보에는 나주 가까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썩힌 홍어를 즐기며 지방에 따라 기호가 다르다고 저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홍어 하면 전라도, 특히 흑산도가 그 산지로 떠오르지만, 홍어는 우리나라 서해안 전역에서 잡혔으며 오히려 인천 지역의 홍어 어획량이 1위를 차지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어하면 떠올리는 삭힌 홍어의 본고장은 전라도가 맞으며,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때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수천 명에 달하는 왜구들이 한반도의 섬과 해안 지역에 상륙해 백성들을 죽이고 물자들을 약탈했다고 한다. 왜구의 노략질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이때 무방비 상태였던 섬 지역 주민들은 왜구가 나타나면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육지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흑산도 주민들도 나주 영산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때 흑산도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 중 하나가 홍어였고, 흑산도 주민들은 아까운 마음에 이 홍어들을 챙겨왔는데, 이때 육지로 이동하는 기간 중에 홍어가 삭혀지게 되었고, 이를 먹어본 뒤 독특한 맛에 매료되어 이후 홍어를 삭혀 먹게 되었다고 한다. 이 썰 말고도 내륙으로 이주한 흑산도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바닷길을 되짚어 흑산도 근처로 다시 나가 홍어를 잡은 뒤 다시 내륙으로 돌아가는 와중 홍어가 삭혀지게 되었다는 등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공통된 내용은 흑산도에서 내륙 영산포로 가는 과정에서 홍어가 자연적으로 숙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홍어를 잡자마자 모두 삭혀버린 뒤에야 먹은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삭힌 홍어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며, 지금도 의외로 홍어의 산지 흑산도에서는 홍어를 삭히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금, 식초, 설탕 등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생선을 그냥 놔두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홍어는 그냥 놔둬도 부패하지 않고 맛있게 삭혀졌다는 것인데, 여기엔 홍어가 가진 특이한 생태의 비밀이 있다. 물고기는 크게 딱딱한 뼈를 가진 경골어류, 그리고 물렁한 뼈를 가진 연골어류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의 대부분이 경골어류이며, 연골어류는 홍어를 비롯해 상어, 가오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고기는 말 그대로 물속에 사는 고기들이며, 육지 생물들과 달리 물고기들의 삶은 커다란 용기 속에 담긴 용액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때 물고기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큰 시련이 있으니 바로 삼투 현상이다. 삼투 현상은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두 용액 사이에 반투과성 막으로 막아두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옮겨가는 현상이다. 이때 해양 물고기들, 특히 경골어류의 경우 체액 농도보다 주변 바닷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몸 바깥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쪼글쪼글해지게 된다. 따라서 얘들은 짠 바닷물을 마신 뒤 수분은 섭취하고 염분은 배출시켜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한편 홍어나 상어 같은 연골어류들은 방법이 다른데, 이들의 혈액에는 많은 양의 요소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이를 통해 체액의 삼투 농도를 바닷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생존 문제를 해결한다. 참고로 요소는 우리 소변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다. 홍어를 숙성할 때 이 요소들이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이 암모니아가 홍어 몸의 부패세균 번식을 억제하는데, 따라서 이런 깨끗한 상황에서 홍어의 살들은 여러가지 단백질 효소들의 자체 반응으로 그 맛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같은 연골어류인 상어도 홍어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발효 과정을 거쳐 돈베기라는 음식으로 즐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묵은지, 홍어를 같이 먹는 홍어 삼합이 탄생한 데에도 한 썰이 전해지는데, 옛날 전라도에서 잔치가 열리면 주인은 반드시 홍어를 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홍어는 준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귀했고, 손님들은 맘 같아선 홍어만 집어먹고 싶었지만 주인의 노고에 눈치가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홍어를 집을 때 눈치를 보며 옆에 있던 돼지고기와 김치도 함께 집어먹었는데, 먹다 보니 은근히 맛있어서 탄생했다고 한다.